이봉주 1위. 대단합니다. 한국의 이봉주 선수 당당히 대구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 1위를 차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천종식 교수입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하는 이봉주 선수의 감격스러운 순간을 같이 보셨는데요. 2001년 KBS 뉴스니까 벌써 20년 전이네요. 123년 역사의 보스턴 마라톤을 완주하는 검객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혹시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인 마이크로바이옴이 프로 선수들의 운동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또 반대로 운동을 열심히 하면 장내 미생물이 바뀔까요? 오늘은 운동과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관성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라톤이나 사이클링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고요. 건강해지고 싶으신 분들, 또 프로 선수들, 오늘 유익한 정보를 준비했으니까 자, 마이크로바이옴 클래스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꾸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시면은 유전, 감염, 항생제, 수면, 음식, 위생, 비타민 D나 UV 노출, 스트레스, 명상, 흡연, 수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이 있네요. 오늘은 이 운동,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꿀 수 있는지 또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꿔서 우리가 운동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해드릴 논문은 2008년에 일본 홋카이도 쪽에서 이제 연구자들이 발표한 논문인데요. 쥐를 운동을 하는 쥐와 운동을 하지 않는 쥐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어요. 운동을 하는 쥐는 이제 쥐장에다가 이런 그 휠을 그걸 돌리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주 동안 이제 자유롭게 먹고 운동하게 했어요. 자, 그랬더니 몸무게는 보시면은 당연히 운동을 하는 애들이 적죠. 몸무게는 체중이 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맹장의 크기가 운동을 하는 애들이 더 커졌다 하는 또 그런 결과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차이가 나더라 이런 겁니다. 운동을 하거나 안 하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상당히 다르게 구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 바뀌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꼽는 것이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이 건강을 잘 유지하려면 딱 한 가지를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장에서 우리 미생물들이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많이 만들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운동을 했더니 재밌게도 운동한 그룹에서 운동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한 두 배 가까이 짧은 사슬 지방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부티르산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티르산이라는 짧은 사슬 지방산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아주 이 데이터 한번 보면은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원이라는 저널의 2007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거는 스페인에서 발표된 논문인데 이거는 그 운동을 한 사람들하고 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놓고 사람을 이제 비교한 겁니다. 이 WHO에서 권장하는 운동량은요, 일주일에 30분씩 3일을 운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어떤 운동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좀 땀이 나는 그런 수준의 운동을 한 30분씩 3일을 하는 겁니다. 이 스페인 마드리드 지역에서 그 운동을 주로 안 하는 19명과 운동을 좀 이 정도 최소한 WHO 수준을 하는 21명을 이제 비교해 봤습니다. 자, 이런 그 웨어러블 와치를 가지고 실제로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기록해서 확인을 했다는 거고요. 그랬더니 운동을 한 그룹에서 이 세 가지 미생물이 증가했어요. 굉장히 좋은 미생물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이 피칼리 박테리움이라는 세균인데, 이 피칼리 박테리움은 제 유튜브 강의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한국인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세균 중에 하나이고 항염증 효과가 있고 이 세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뭐 동물이든 사람이든 이런 뭐 연구 결과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 여기서 피칼리박테리움. 제가 만약에 제 장에 어떤 세균을 막 키우고 싶냐 그러면 저는 이 피칼리박테리움하고 이제 프레보텔라라고 하는 세균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피칼리박테리움이 운동한 사람들에서는 더 높게 나타나. 그리고 로지브리아 얘도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드는 건데 얘도 좋은 세균이에요.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아커만시아라고 하는 세균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세균들의 특징은 뭐냐면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 사람을 조사한 논문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인간의 종단 연구가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이겁니다. 한 사람한테 변화를 줘서 그 변화에 따른 이제 어떤 변화를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시킨 다음에 운동 전후의 차이를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20명, 12명 이렇게 리크루트 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비만인 사람이 13명이었고요. 정상 체중인 사람이 18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비만인 사람, BMI 30 이상과 정상인 사람 같이 했다. 6주 동안 운동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6주 동안은 운동을 하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동안에는 이 코치가 아주 그냥 이걸 감시를 해가지고 하루에 30에서 60분 동안은 사이클이나 이제 트레드밀에서 좀 어느 정도 그 강도의 운동을 하도록 코치가 감시를 하고 그걸 이제 일주일에 3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WHO 기준하고 비슷합니다. 시켰다. 자, 이렇게 운동을 시켰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정상인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정상인은 보시면은 이렇게 모여 있죠.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런데 이제 비만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상과 비만인은 마이크로바이옴 차이가 원래 처음부터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운동을 6주 동안 하니까요. 보시면은 이 비만과 정상인의 차이가 없어졌죠. 막 섞여서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그 근 차이가 이제 많이 해소되고 비슷해졌다.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운동을 했더니 앞에서 제가 강조했던 이 피칼리박테리움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앞에 연구에서 나왔던 거를 한번 다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정상인 사람, 날씬한 사람들은 피칼리박테리움이 운동을 하면 증가해요. 그리고 운동을 안 하는 6주 동안, 그 다음에 운동을 안 했잖아요. 운동을 안 했더니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피칼리박테리움이 운동을 할 때 증가했다가 운동을 안 하니까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칼리박테리움을 키우고 싶으면 계속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재밌는 거는 비만 그룹에서는 이 피칼리박테리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동을 해도 똑같이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정상인 사람, 날씬한 사람과 비만인에서 다르게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니까 초산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피온산, 이제 부티르산 이렇게 있는데 세 개가 다 똑같아요. 정상인 사람에서는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이 증가했다가 운동을 안 하면 감소. 운동을 할 때는 프로피온산도 증가했다가 운동을 안 하니까 감소. 부티르산도 마찬가지로 운동을 할 때 증가했다가 운동을 안 하니까 장에서 만들어진 게 감소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비만인 사람들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이 결과에 보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운동을 하면은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할 때 운동하면은 뭐 이런 게 좋아지지 이렇게 연구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하게 되면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해서 그리고 그 변한 것들이 뭐가 변했는지 보니까 구성도 변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항염증 그다음에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드는 세균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변에 보니까 짧은 사슬 지방산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런 변화는 결국 우리 장의 건강, 그다음에 뇌의 여러 가지 건강, 그다음에 지방, 이런 복부 비만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기관에까지 좋은 건강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이론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보스턴 마라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분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인 조지 철치 교수님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어마어마한 교수님 중에 한 분이에요. 유전학자로 보시면 되고, 이 조지 처치 교수님이 이 보스턴에서 있는 마라톤을 이제 놓치지 않고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연구는 뭐냐면, 이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 특히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라톤을 뛰기 전후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바뀔까, 이거를 이제 관찰했습니다. 자, 이 논문은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학술지 발표가 됐는데, 자, 재밌는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라톤을 뛰는 날짜고요. 전후에 봤더니 이 많은 참가자, 15명이 이제 검사를 했는데, 많은 참가자가 이 베이오넬라라고 하는 이런 세균이 증가하는 걸 관찰했어요. 이 베일로넬라가 운동을 심하게 하니까 마라톤 정도 되는 운동을 많이 증가했다. 그래서 이 보스턴 마라톤 출전자 말고요,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마라톤은 49.195보다 더 길게 뛰는 그런 극단적인 스포츠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 조정 선수들,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 이런 선수들 봤더니 똑같은 걸 발견했어요. 운동을 하면은 이 베일로넬라라고 하는 그 세균이 이렇게 증가를 하더라 하는 거죠. 자, 이 베일로넬라라고 하는 세균은 운동을 하면 증가하는 그런 세균인데, 이제 이 조지 처치 교수님이 생각한 거는, 야, 그러면 이 베일로넬라가 증가했는데 만약에 베일로넬라를 넣어주면 운동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위해서 쥐에다가 이 베일로넬라를 넣어서 이제 트레이드밀에다가 달리기를 시켜요. 연구를 위해서. 이 쥐가 지구력이 좋아지면은 이 트레이드밀에서 더 오랫동안 달리겠죠. 그리고 이제 대조군으로 유산균을 먹였습니다. 유산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세균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 차이를 한번 봤어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 쥐가 실제로 트레이드밀에서 뛰는 거를 이제 관찰하는 실험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뜁니다. 그래서 이제 쥐가 힘이 다 딸리면은, 지구력이 딸려서 이제 힘이 다 떨어지면은 이제 이 트레드밀에서 내려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시간을 우리가 측정해서 얼마나 이 지구력이 좋아졌는지를 보는 거죠. 자, 그랬더니 베일로넬라를 섭취한 생쥐는 놀랍게도 유산균을 먹은 쥐보다 어떻게 됐죠? 오래 뛰었어요. 트레드밀에서. 더 지구력이 더 좋아졌다는 거죠. 자, 세균만 먹였는데 쥐가 더 오래 뛰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다룬 논문이 되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이 마라톤이나 이런 걸 하고 난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제 봤어요. 보통 이제 세균이 어떤 게 늘어난다 이거 보는데, 그거 말고 어떤 기능을 하는 유전자가 늘어난다를 봤더니 젖산을 이제 프로피온산으로 바꿔주는 이런 그 유전자들이 장에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육에 젖산이 많이 쌓이는데 그 젖산을 이제 프로피온산은 뭐였죠? 짧은 사슬 지방산 중에 하나고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그런 물질이에요. 이걸로 바꿔준다. 그리고 베일로넬라가 이 역할을 하느냐, 이걸 또 이제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많은 장내 세균 중에서 이 베일로넬라만 이 젖산에서 프로피온산으로 바꾸는 그런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가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육이 이제 운동을 좀 심하게 하면은 젖산이 근육에 만들어서 쌓이죠. 그러면 이 젖산은 피를 통해서 간으로 가요. 그리고 간에서 다시 포도당으로 되면서 다시 근육으로 포도당이 갑니다. 그러니까 젖산을 제거하는 과정을 이제 간이 하고 있는 건데, 이때 이 혈액으로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장으로도 이 젖산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논문에 따르면 그때 베일로넬라 같은 세균이 젖산을 프로피온산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죠. 자, 이 베일로넬라가 젖산을 줄여서 더 오랫동안 달릴 수 있는 거냐, 아니면
프로피온산을 만들어서 더 오랫동안 달릴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봤습니다. 봤더니 이 베일로넬라를 넣어줬을 때 이 혈액 내에는 젖산의 농도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젖산이 우리 피 속에서 줄어드는 건 없다. 그러니까 베일로넬라 효과는 젖산은 아니다. 그런데 이 프로피온산이 늘어서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실제로 이 프로피온산을요, 베일로넬라가 만드는 걸로 알려진 이 프로피온산을 쥐의 장에다가 넣어줬더니 이 쥐가 더 지구력이 좋아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프로피온산이 장이 많이 만들어지면 이 쥐는 더 오랫동안 뛸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근육의 젖산이 늘어나면은 이게 이제 혈액을 타고 가서 이제 대장으로도 가고 그 대장에서는 이 베일로넬라라고 하는 세균이 이 젖산을 먹어가지고 이제 프로피온산으로 바꿔주면서 자기는 양이 증가한다 이런 거고요. 이 프로피온산이 만들어지면은 얘가 운동 능력을 좋게 해준다. 이 프로피온산이 어떻게 운동 능력을 좋게 해주는지는 정확하게 아직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운동을 하는 것도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꿔줘요. 그쵸? 좋게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꾸면 이 운동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보통 운동을 안 하는 게 문제지 잘하고 싶다 이런 거보다는, 그쵸? 근데 이제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성적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하고 미국에서도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려는 이제 벤처기업도 만들어지고 한 것 같아요. 자,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 삼총사, 짧은살 지방산, 삼총사는 초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이고 보통은 이제 부티르산이 면역 조절이 굉장히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티르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 프로피온산이 굉장히 좋고 특히 우리 운동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짧은살 지방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구력 운동을 잘 하려면 아마 프로 선수들은 이 내용을 들으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빨리 달리고 더 오래 달리고 또 운동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실 텐데 먼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되잖아. 그쵸? 베일로넬라를 먹은 쥐는 더 오래 달렸어요. 그런데 베일로넬라 같은 세균은 유산균이나 이런 세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베일로넬라를 여러분들 드실 수가 없어요. 이건 아마 약이나 이런 걸로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럼 프로피온산이 많이 만들어지면 되니까 프로피온산을 내가 스포츠 음료 같은 걸 좀 먹으면 어떻겠느냐. 프로피온산은 냄새가 아주 고약해요.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양을 계속 지속적으로 먹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역시 미생물이 이 프로피온산을 많이 만들도록 하는 게 최고죠. 그래서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 미생물 먹이가 되는 이런 홀푸드, 그다음에 채식 중에서도 뿌리채소, 잎채류, 뭐 버섯 이런 다양한 것들을 드시면 이 프로피온산이 많이 나오는, 그래서 내가 퍼포먼스가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운동과 마이크로바이옴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논문 몇 편을 소개해 드렸고, 분명히 운동은 마이크로바이옴을 좋게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좋게, 특히 이제 프로피온산이 많아지는 또는 베일로넬라라고 하는 이 세균이 많아지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면 내가 좀 더 운동을 잘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마이크로바이옴 클래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